지금 재판정에서 지금 끝나고 나오신 건가요? 네네. 오후 3시 재판이었는데 이게 재판 준비길인데 네. 우리 이제 5구 보궐대선 소송이 현재 보니까 3건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61호 사건이고 그 다음에 78호 사건이 있어요. 78호 사건은 대구에 계신 서석구 변호사님이 변호인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47호 사건이 있어요. 47호 사건은 그 한성천인가요? 하는 분이 하는 소송이고, 그래서 오늘은 3시에 그 서석구 변호사님이 하고 있는 78호 사건하고 우리 61호 사건이 거의 같이 시간이 배정됐는데 61호 사건 먼저 이제 하고 그다음에 78호 사건, 그렇게 해서 변론 준비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각자 원고 피고 간에 준비 서면 낸 거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오늘 그 61호 사건의 쟁점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길래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비밀투표 침해, QR코드에 의한 QR코드 고유 번호에 의한 비밀투표 침해. 그래서 그 QR코드 고유 번호가 공직선거법 146조 3항에 보면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비밀투표 침해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원고인 제가 투표용지 모형 중에 후보자와 후보자 간 사이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로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용지는 개표장에 단 한 장도 안 나왔다. 그래서 현재 개표장에 나왔던 용지의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검증 신청서를 냈습니다. 검증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검증 신청 비용을 또 청구하는데 제가 그 비용을 좀 염려를 해서 간단하게 횡성군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관외 사전 투표용지 중에서 그 중에서 단 조원진 후보에게 투표한 용지가 11장이 있습니다. 그 11장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 했더니 피고 측 변호사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불가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민유숙 판사 혼자 나왔는데 자기네가 검토해서 검증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아주 유보적인 태도로 나왔습니다. 달랑 11장 검증 신청에 대해서 그걸 할지 말지를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11장의 이미지를 확보하고 또 무게도 달아보고 그 다음에 인쇄 상태도 확인해 볼 작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에 지금 4년 넘게 있다가 네, 4년 3개월 만입니다. 예, 첫 지금 일정을 잡아서 오늘 진행이 됐는데 네. 그동안 왜 미룬 거에 대한 그 이야기는 안 하던가요? 그런 얘기는 없고 오늘 이제 준비길에서는 자기네가 왜 미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여지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이미 우리와 다른 사건들 한 2건에 3건인가에 대해서는 18년도와 19년도에 패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건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아마도 여태까지 우리가 쟁점으로 잡아왔던 그 QR코드 부분에 대해서 그 비밀투표 침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왜 4년 3개월 만에 다시 열었느냐, 이 시점에 좀 만만해 보인 것 같아요. 이제 4.15 총선 재검표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정선거 불길을 잡으려면 우리 5구 보궐대선 소송을 패소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런 것을 또 보여주려고 쇼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지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이 4.15 부정선거나 지방선거 네. 이런 그 부정선거에 대한 것들이 혼란한 틈을 타서 네. 이것도 그냥 같이 희석시켜 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또 선거를 얘네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논란 자체를 잠재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 기일은 어떻게? 그 기일을 아직 못 정하는 겁니다. 지금 원래는 오늘 알려줘야 돼야 정상인데 기일을 다시 잡아서 연락을 해주겠다 이렇게 그렇게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내년 3월이 대통령 선거인데 네. 그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사안이?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뭔가 또 얘네들이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시간을 끌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원래 180일 이내에 그 선고를 해야 되는 사건이긴데 지금 4년 3개월이나 끌어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 자체도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거 지역에 대해서 다른 인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 대법관이 같이 연루가 돼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같은 재판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불길한 징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저는 거기에 조재현이라는 사람 이번에 재검표하는 과정을 보고 자 저거는 인간 말종이다 제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저거는 재판관도 아니고 저거는 나중에 이거 이제
세상이 바뀌게 되면 아마 큰 대가를 치러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이 확인되면 저는 기피 신청을 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피 신청 사유는 네, 재검표 과정 중에 주먹구구식 재검표, 그야말로 뭐 무게를 달게 했다 못 달게 했다, 그 다음에 뭐 사진을 찍게 했다 못 찍게 했다, 이거 기준이 없이 하는 그 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네, 5구 대선 2017년 그 대통령 5구 대선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소송에 참여를 하고 지금까지 왔고,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선거 과정 속에서 부정의 요소들을 발견을 하고 지적을 해왔던 네. 입장에서 네. 지금 굉장히 그 분노하는 입장일 텐데요. 네. 지금 그러면 이 그동안 뭐 인천 네. 을지구에서의 그 증거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쪽 그 피고 측에 증거들을 돌려주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됐다고 하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굉장히 그 분노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는 어디에 분노하냐면 그 재검표를 위해서 증거 보존했던 투표용지 전체가 가짜라고 의심을 받고 있고, 그 자체가 부정선거의 증거인데 지금 대법원이 어떤 쇼를 했냐 하면 극히 일부분의 용지, 뭐 짜투리가 남아있다든가 본드가 붙어있다든가 아니면 얼룩덜룩한 배춧잎 투표지, 요것만을 문제를 삼고 나머지를 정상적으로 판단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투표용지가 전체적으로 무게라든가 아니면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인쇄 상태를 보고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거든요. 근데 가리지도 않고 그것을 피고에게 주어버린 것은 증거인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증거인멸이다, 확실히. 네, 그것을 검증 일자를 따라 잡는다? 네, 따라 잡으면은 갖고 있어야죠, 대법원이. 그런데 그것을 선관위에 줘버렸거든요, 피고한테. 그럼 피고한테 뭐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줘버린 거예요, 증거를. 예, 극히 일부분, 예를 들면 양산에서 19장만 문제를 삼았다. 그 19장만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19장은 뭐냐? 그 전체 용지가 가짜 용지라는 극히 일부분, 빙산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힌트로 해가지고 이 용지들이 전부 가짜구나 해서 인쇄 상태를 확인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인쇄 상태를 확인을 안 시켜주고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영등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루페로 확인하려는 걸 왜 못하게 합니까? 확대해서 봐야 그 인쇄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 증거를 보관했던 봉인 상태가 확인할 때 다시 열 때에 그 상황이 좀 다르다고. 네, 그거 저도 사진 봤는데,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 확연히 이거 영등포에서 보관하고 있을 때 그 문 손잡이에 봉인한 거, 네, 확연히 다릅니다. 봉인할 때와 봉인 해제하러 왔을 때 사진을 2개를 올려놓은 걸 보니까 확연한 차이가 있고 확실히 손을 댔습니다. 자, 봉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그 6.13 지방선거 때부터 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죠. 특히 투표함의 봉인지들, 심지어는 뭐 아예 서명도 다르고, 네, 같은 동일인의 서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 많이 있었고, 아예 떼어버린 경우, 떼었다가 다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지금 봉인 관리는 엉망입니다. 야, 이게 참 완전히 뭐 그냥 뭐 어쩔 배째라는 식이네. 배째랍니다. 지금 이게 배째라고. 네. 대한민국은 현재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상 이 선거 제도가 무너졌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평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이곳에 파견되는 경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파를 탄압하는 그런 그 양상으로 많이 좀 이번에 발전한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니까 탈레반이 장악하자마자 바로 그 여자 경찰 처형시켰다는 소식을 제가 오늘 게이트웨이 펀딧 그 기사로 봤는데, 여기 경찰관들 말이죠, 만약 이거 공산화되면 가장 먼저 처형당합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월급쟁이 맘 편히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산화되면 가장 먼저 처형당합니다. 명심하세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 이 부정선거 문제가 이제 그 4.15 총선, 물론 이제 저들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이번에 3번의 재검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저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이제 대략 이제 의도는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검증할 증거를 자체를 축소시켜 놓고 결국에는 그 배춧잎 투표지가 위조됐다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그 배춧잎 투표지 보관 자체를 봉인을 안 했더라고요. 봉인을 안 하고 갖고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바꿔칠 수 있는 상태였던 거고, 그러면 정말 의도적으로 바꿔칠 의도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들이 이제 의도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의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었지만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사람이 뭔가 그렇게 계획을 할지라도 그렇게 다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꼼꼼히 이 부정선거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열어놓으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상황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누가 그럽니다. 참 끈질기다 그러는데 저한테 끈질긴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국민으로서 할 만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제가 외면했다가는 나중에 죽을 때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